선영 씨는 네. 계속 하고 있고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충 어떤 건지? 올려놓은 봤어요. 원래 이만.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하냐? 뭐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돈을 버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원금, 목돈.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원이 하루에 10만 원씩 예금 통장에 넣어서 그걸 뭐 보통 예금 이자 1% 쌓이면 그게 얼마 될 거예요? 3천 원금이 3,600만 원 들리고 그 뭐 예금이라는 전략 그 예금 이자 1% 통해서 3,600만 원에 36만 원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서 뭐 10억 벌겠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10년이면 3억 6천 3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30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계속 그걸 부어야 되잖아요. 10만 원씩.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 전략을 잘 세워요. 그러니까 전략이 어떤 거냐면 10년에 10억을 벌기 위해서 30년 걸릴 게 아니라 10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금 이자보단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을 해야 돼요. 만약 그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원금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로 돈을 단기간에 축적을 할 수 있어요. 그 지렛대 효과가 보통 얘기하는 통상적인 그 은행 대출 이자 냈을 때보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지렛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지렛대가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막대한 그 자본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만 지렛대가 많이 기회가 제공됐었는데 지금 개인들도 많이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레거스 미디어라 그래서 보편적인 그 지상파 광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인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영향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런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상품 소싱을 잘하고 전략적으로 잘 운영할 수만 있으면 예금 통장에 넣는 것보단 더 큰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이제 상품 구매한 그 원금을 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이 상품 판매를 통해서 수익률이 뭐 20% 정도 계속 난다. 그럼 아까 1년에 1% 누적되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30년이 10년 될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뭐 이렇게 계속 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N샵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식인 있잖아요. 지식인 같이 뭔가 이제 궁금한 거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뭐 최저가 형태로 나오는 그런 쇼핑 그런 거였어요. 근데 PC 기반이었죠. 그래서 보통 2015년 전에는 거의 PC 기반의 네이버 쇼핑이 모바일 기반의 다른 이제 그 모바일 기반의 그 쇼핑몰한테 뒤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 쇼핑이 스토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거치면서 완전히 모바일 기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도 거의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네이버 이용한 사람들이 60%가 정보 검색을 하고 40%가 상품, 뭐 상품 정보든 후기 검색 이런 걸 검색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렇게 모바일 버전의 쇼핑몰 뭐 이제 11번가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그런 데한테 뒤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색 기반에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기반 그 플랫폼이 쿠팡이나 11번가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 쇼핑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게 아마존에서 검색을 많이 해요.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큰 건데 11번가 쿠팡은 이제 검색 기반의 그 플랫폼을 네이버 넘어갈 수 없어서 네이버가 계속 쇼핑 이 플랫폼을 계속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되면 네이버 쇼핑 연동을 통한 판매가 있고 독립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을 통한 판매가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면 수수료가 2% 붙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 수수료, 뭐 휴대폰 결제 뭐 이런 수수료 다 붙어서 통상 판매 금액의 5에서 6%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만든 뭐 인스타나 다른 뭐 페이스북 통해서 연동이 되면 이거는 없이 이제 결제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하냐? 오픈마켓도 있고 개인 쇼핑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는 초기 개설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적인 그 디자인이나 뭐 상품 올릴 수 있는 로직이 다 있으니까 사진하고 제품만 있으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픈 마켓은 수수료가 10에서 12%, 쿠팡 같은 경우는 15% 나가요. 그 쿠팡 저희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15% 나가요. 이거에 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 아까 이제 뭐 2%, 3%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켓 단점은 이제 독자적인 쇼핑몰로서 기능이 미약하다는 거. 그냥 브랜드 광고를 잘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모이소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쿠팡이나 11번가에 올렸다 그러면 모이소 브랜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쿠팡 내에 제품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브랜딩 광고도 가능해요. 근데 개인 쇼핑몰의 장점은 뭐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 스토어보다 그 초기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는데 지금 통상 200만 원 정도 이제 구축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 제작, 유지 보수, 뭐 홍보 뭐든지 다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지불 대행사, 카드, 택배 회사 각종 서비스도 없어요. 본인이 다 구축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개인 쇼핑몰 가장 큰 장점은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개인 쇼핑몰은 맘대로 자기가 브랜드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로직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변화, 고객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마음대로 로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든. 그러면 모이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로 그렇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 개인 쇼핑몰로 넘어가요. 왜냐면 뭐 월 1억 판매했을 때 아까 2%가 200만 원이지만 그게 10억 되면 2천만 원이잖아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보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관리, 제작, 유지, 보수 전문 인력 뽑아서
하는 게 더 나아요. 디자인 비용도 뭐 그대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모의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대입해야 돼요. 뭐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거를 대입하기 힘들어요. 만약 수출을 하려 그러면 개인 쇼핑몰을 만들고 그 언어 변환하는 계정 자체적인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온라인 창업 절차는 뭐 아이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오프라인 창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전략적인 부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중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방문자 수, 구매 전환율, 홍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방문자 수, 구매 전환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전환율이 어떤 거냐? 내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자가 1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100분의 1, 구매 전환율은 1%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1%가 구매를 했다는 게 구매 전환율이에요. 구매 전환율 계산은 구매 수를 방문자 수로 나눈 퍼센티지. 그러니까 제품이 100번 노출을 했을 때 제품이 1개 팔리면 구매 전환율은 100분의 1%지 해서 1%. 200번 노출했을 때 제품이 2개 팔리면 이것도 200분의 2 해서 1%. 제품이 100번 노출했을 때 제품이 2개 팔리면 구매 전환율 2%. 200번 노출했을 때 4개 팔리면 2%. 그럼 이 구매 전환율을 알면 매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매출 계산은 방문자 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예요. 객단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단가?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포스의 판매 금액이 뜨잖아요. 근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는 모르는데 전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표를 나눠요. 전표수. 그러면 전표수가 대충 몇 명이 결제를 하는가 그거를 그냥 예측해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통계 보면 객단가가 나와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매출 계산을 예상 매출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객단가는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얼마 정도인지는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모의소 스마트 스토어의 전체 방문자 수가 평균 얼마를 구매하는지 그거를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모의소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공식은 100명 방문해서 1명 구매하면 구매 전환율이 1%잖아요. 1%. 그러면 객단가 1만원. 그러니까 한 명 구매해서 1만원 하니까 1매출 1만원. 100명 방문해서 3명 구매하면 구매 전환율은 100분의 3%에서 3%. 그럼 100명 곱하기 3% 곱하기 객단가. 그러면 1000명 방문해서 10명 구매하면 1000 곱하기 10 구매 전환율 객단가에서 1매출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구매 전환율이 있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1%, 구매 전환율 1%여도 방문자 수를
늘리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방문자 수를 늘리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홍보예요. 원래 모이소 스마트 스토어에 일 뭐 한 500명 정도 방문을 한다. 그러면 10배를 방문자 수 늘리고 싶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품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제품 수도 이렇게 1000명 방문해서 30명 구매하는 제품이 3개 있었을 때 3개 있는 게 또 30개 있으면 매출 90만 원이 900만 원 되겠죠. 아니면 사이트를 뭐 여러 개 만들어서 매출을 상승하던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업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상승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있다. 뭐 상세 페이지를 잘 쓴다던가, 사진을 잘 쓴다던가, 사진을 잘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구매 전화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제품 소싱을 잘 나간다던가. 이게 확보가 되면 다음에는 사업적인 논리, 그러니까 제품을 확대를 한다던가,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한다던가, 아니면 방문자 수를 극대화한다던가 해서 매출을 높이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 증가하여 매출 상승 하려면 제품을 개선해야 되고, 규모를 키워 매출 상승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근데 구매 전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방문자 수가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제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잘 써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자 수가 없어. 그거는 꽝이에요. 매출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마케팅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상승을 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매 전환율이 이제 그 좋은 제품을 계속 확인을 하고 구매 전환율 높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제품을 올렸다 그러면 뭐 1000명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뭐 유료, 무료 홍보 동원해서 구매 전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 상품 뭐 전환율이 1% 안 되는 기존 제품은 아예 이제 판매를 중단하던가, 아니면 가격이나 페이지 구성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얘가 통상 스마트 스토어에서 3%가 평균이라고 보면, 전체적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전환율이 3%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이상 되면 그 제품은 구매 전환율이 엄청 좋은 제품이고, 3%가 안 나오는 제품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구매를 안 하는 제품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매를 안 하는 거죠. 뭐 가격이 비싸다던가, 아니면 뭐 제품의 질이 안 좋다던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사진이 잘 안 찍혔다던가, 글 같은 내용이 충분하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다던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구매 전환율이 통상 3%가 평균인데 3% 이상인 제품은 구매 전환율이 엄청 높은 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높은 제품은 방문자 수를 올리면 매출이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제품은 마케팅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계속 올려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반면에 구매 전환율이 낮은 제품은 아무리 홍보해도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구매 전환율은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스마트 스토어 통계 가면
조회 대비 결제율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는 결제율, 구매 전환율이 6.3%예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카테고리가 구매 전환율이 높은지, 구매 전환율이 낮은지 확인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전환율이 높은 제품은 홍보를 해서 방문자 수를 올리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적은 비용, 마케팅 비용을 갖고. 쿠키 제품은 구매 전환율이 높아요. 5.8%. 그래서 먹거리 제품을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먹거리 제품이 어떤 게 홍보하면 좋은지는 기본적인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제품을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했는데 검색을 안 해. 그러면 홍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뭐 쿠키 제품이 구매 전환율이 높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조회수가 높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 감귤 타르트 PC 550 모바일 조회량 6,940 엄청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 감귤 타르트가 모바일 상으로만 7,000명 조회한다. 이거를 상위 노출하면 7,000명 중에 50%는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위를 잡으면 미니멈 50%는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7,000명 중에. 보편적인 수치인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블로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키워드 1위 잡아봐요. 그러면 그 키워드 전체 검색량을 봐요. 네. 그러면 주용씨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 그거 1위 잡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조회했는지. 그 퍼센티지를 봐요. 그걸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1위 잡으면 전체 조회수 대비 몇 프로 정도 유입이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0%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500명 원래 제주 감귤 타르트가 모이소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명만 노출했던 건데 이거 1위 잡아서 3,500명 되면 아까 100에서 35배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매 전환율을 유지했을 때 35배 매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제주 감귤 타르트 모바일 1위 조회수 6,940회, 쇼핑 1위 했을 때 클릭 50% 가정하면 내 스마트 스토어에 3,470명 방문자 유입할 수 있다. 이거를 수익을 보면 월 수익은 방문자 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판매가, 객당 판매가. 그리고 마진은 손익 계산서를 뽑아 놔야겠죠. 전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을 때 매출 대비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뭐 부대 비용, 판관비 이제 다 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업주는 알아야 돼요. 뭐 마진 10% 정도 난다. 그러면은 월 81,000원. 이 81,000원 수익을 알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예상 수익을 알면 이거보단 또 광고비를 많이 투여를 하면 이건 마이너스네. 매출은 많지만 수익은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수익 타당성도 이런 로직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 감귤 타르트 되면 모바일 상으로도 검색을 했을 때 제주 감귤 타르트가 모의소가 1위 뜨는 거 볼 수 있고요. PC로도 1위가 떠요. 그리고 실제 판매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한 얼마 정도? 하여튼 많이 나가죠. 네, 타르트가 거의 항상 네. 상위권. 네. 네. 그래서 검색량이 좋은 제품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유료 광고를 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구매 전환율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채널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네이버 페이 통해서 들어온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거의 15% 넘게 구매 전환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페이 통해서 들어오는 여기에 광고를 했을 때 더 동일한 광고비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별로 인스타그램은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유입이어도 네이버 페이에 100명이 들어오면 거의 15에서 20명이 구매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100명 들어오면 거의 한 명이 구매할까 말까 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는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채널을 계속 극대화하는 거예요. 저거는 상품이나 스토어마다 성격이 좀 조금씩 다른가요? 이게 상품별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제 제주광귤 타르트가 딱 했을 때 제주광귤 상품별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전체적인 이런 채널별로만 나와요. 그럼 다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채널이 좀 더 유입이 잘 되고 결제 전환율이 높을 수도.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스마트 스토어 그 마케팅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인스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스타그램이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모의소가 인스타가 낮다는 그거는 그 게시물을 연관성 없는 그런 걸로 올린 이유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과하고 관련되지 않는 뭐 원데이 클래스나 뭐 여행지 그런 것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지 검색한 사람이 인스타 봐서 인스타 프로필 들어가서 딱 클릭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 오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주홍 씨한테 말씀드린 그 쇼핑 태그 그런 걸로 올리면 인스타가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지금 낮은 거고, 페이스북은 아예 쇼핑만 만들어놨지 게시물이 등재는 안 됐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다른 스토어는 좀 참여가 되나요? 페이스북? 네. 통해서. 페이스북은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뒤에 거기 부분 있거든요. 뭐 질문하실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가면 이렇게 수치가 딱. 예. 뒤에 그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채널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기여도 부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쇼핑 광고가 얼마나 수익적으로 이렇게 타당성 나는지. 그러니까 저는 광고 수익 타당성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쿠키 그게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이니까 먹거리 위주로만 계속 광고 때리는 거예요. 먹거리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데 막 소품 같은 것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기 성공하고 봐요. 그죠. 소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이게 표준화 되지 않는 제품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네. 그래서 일단은 방문자 들어와서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객단가 올리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먹거리를 굳이 광고한다 그런 의미는 그 오프라인 상에서 슈퍼들 보면 앞에 물이나 막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싸게 판매하잖아요. 그 용도예요. 그게 싸면 사람들 인지가 여기는 매장이 다 싼 집이구나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만 사지 않을 거잖아요. 물 사서 안에 들어가서 뭐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는 물은 마시는 포기하지만 과자나
커피 뭐 안에 들어가서 뭐 고기도 사고 뭐 그런 걸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슈퍼랑 안 한 슈퍼랑 완전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슈퍼 영업을 많이 다녔거든요. 대부분의 동네가 다 그래요. 막 앞에 그런 뭐 채소나 무슨 물 같은 거 싸게 풀어놓은 슈퍼가 동네 상권을 다 잡아요. 저는 슈퍼가 잘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위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치가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싸면 찾아가니까. 예. 조금 멀어도 왠지 그렇게 싼 집을 가게 돼요. 쿠폰 막 포인트 주고. 그래서 뭐 네.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율 올리는 방법 중에 그 리뷰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제품 구매 시 고객들의 리뷰, 구매 후기나 상품평을 확인한다. 80%가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상품 리뷰가 상품 구매에 직접적인 연관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상품 후기는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최고의 킬링 포인트다. 그러면 리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쌓을 수가 있잖아요. 안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료로 통해서 리뷰 쌓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리뷰 쉐어, 후몽, 기자단. 여기 리뷰 쉐어 볼까요? 리뷰 쉐어 보시면 뭐가 필요하신가요? 뭐 화장품, 뷰티, 패션, 식품 이런데 리뷰를 써줘요. 뭐 쿠몽, 리뷰어 모집하기도 나오고 신청하기. 신제품이 올라가면 리뷰를 5개 정도 아예 유료로 해버리는 거예요. 뭐 기자단도 있고, 기자단도 보시면 근데 리뷰를 쌓으려면 구매가 일어나야지 쓸 수 있잖아요. 리뷰를. 실제 구매한 것처럼 다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그 돈을 주고 구매를 하라고 시키나요? 아니, 결제를 하고 돈을 물려줘요. 아, 물려줘요? 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무료로 하는 건데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제가 처음 했을 때 이제 스토어팜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근데 스토어팜 협업해서 서로 이제 스토어팜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찜 해주고 뭐 이제 뭐 후기 써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협업자들 제품 계좌번호 공유해요.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게시를 하면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카페에 가서 다 공유를 해. 그러면 올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실제 구매한 것처럼 하고 계좌번호 적어야 입금을 하잖아요. 실제 구매한 것처럼 입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좌번호. 그래서 입금해서 상품 발송까지 하고 구매 확정까지 해요. 그래서 구매 확정하면은 이제 구매평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구매. 그래서 무통장 입금으로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2, 3일 정산 후 수수료 떼고 내부에 입금만 하면 이제 수수료는 떼이겠죠. 수수료. 여기 계신 분들이 리뷰를 쓴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동일 주소에서 하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이소 주소가 여기 뭐 신강로 8길 14다. 그러면 선영 씨가 여기 핸드폰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구매한 걸 알아요. 그러면 동일 주소랑 같은 IP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소를 하는 것 같은데. 주소 IP가 아니라. 뭐 IP 위치. IP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IP 안 쓰고 했거든요. 집에서 스마트 수소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 그러면 뭐 주영 씨 육지에 있는 가족한테 이것만 좀 해달라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했던 이제 단톡방 내용인데요. 뭐 협업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한 것들은 구매 확정했습니다. 뭐 완료했습니다. 찜했습니다. 구매평 남겼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이벤트 진행. 사람들이 정가에 판매하는 것보단 뭐 1+1이든 뭐 할인이든 무료 증정이라는 거에 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소문 같은 걸로 추가 판매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걸로 구매 전환율 올려서 어느 정도 그 게시물이 점수가 올라가면 그 상품 게시물 점수가 올라서 상위 노출이 올라가거든요. 노출이 올라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게시물이 올라가면 네이버 입장에서 그 게시물과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뭐 방문자 수나 이제 구매 전환율이나 그런 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가능하면 올려주겠죠. 네이버 입장에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이벤트 같은 걸로. 프로모션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정보, 경품 행사, 할인, 샘플, 체험, 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택배 보낼 때도 뭐 고객님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손글씨로 쓰면은 또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으면 리뷰가 또 더 좋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멤버십 같은 걸로 뭐 당신은 특별한 사람 뭐 이런 그 충성 고객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품 같은 경우로 사은품 뭐 1위 하면 얼마, 2위 하면 얼마 식으로 해서 참여율을 올리는 것. 이런 모두의 행위가 이제 구매 전환율을 결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구매 전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방문자 수가 없으면 매출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아무리 20%여도 방문자 수가 1명이에요. 근데 구매 전환율이 5%인데 방문자 수가 1억 명이에요. 그러면 후자가 매출이 높은 거예요.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 구매 전환율은 당연하게 올리는 게 필요하지만 방문자 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까 마케팅 홍보라 그랬잖아요. 뭐 모의소에서 했던 이거는 인플루언스가 이렇게 올려서 댓글 뭐 몇백 개 달려가지고 엄청 이것 때문에 뜬 제품인데요. 여기 떠가지고 이 귀돌이 귤모자 하나에 월 1,500만 원 팔았어요. 그리고 뭐 기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대기업 인지도, 뭐 다이소 인지도 날 수 있는 이런 거, 다이소 아이템보단 더 좋은 뭐 모이소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거, 뭐 여자들이 내 남자에 바라는 연애 센스, 뭔가 좀 궁금해하는 그런 거,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한테 좋으면 먹히는 뭐 선물 리스트, 뭐 그런 거, 좀 남자들 호기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기획이 중요한 게 기획.
문구나 이제 뭐 사진, 영상 같은 거. 뭐 유료로 해서 파워 인스타 이런데 돈 주고 의뢰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료로 인스타 이렇게 대행을 해봤던 적 없는데 귤기돌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거 봐서 아, 여기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귤기돌이 뭐 검색량이 높았다 그러면 귤기돌이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해야 되잖아요. 제 게시물이.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내 게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뭐 당첨자, 뭐 귤기돌이 단순하게 댓글 달면 뭐 추첨해서 뭐 해준다. 아니면 리그랭 걸어주면 뭐 추첨해서 경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노출해서 방문자 수를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유치를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유료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좋은 게 유료 광고를 할 때 타깃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관심사 그리고 거리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의소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이 연동에 이제 호텔이 많으니까 호텔에서 많이 온다. 그러면 이 호텔이 모의소 뭐 반경 3km 이내에 있다. 그러면 3km 이내만 집중적으로 여기 홍보하는 거예요. 뭐 호텔에 있는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의소 그 게시물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모의소 이제 계정으로 방문자 수를 올려주는 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페이스북이 저렇게 높은가요? 페이스북은 장점은 뭐냐면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뭐 마케팅적으로는 타겟이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이용자가 높아요. 2천만 원이에요. 인스타는 1,000만이거든요. 유저가. 페이스북 2배 인스타에. 근데 단점이 뭐냐? 인스타는 거의 20대 여성이 많이 하잖아요. 10대, 20대. 근데 페이스북은 전 연령층. 그러니까 전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는 페이스북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20대 여성을 업종으로 하는 사람은 인스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개를 연결시키면 돼요. 같은 회사니까. 그리고 포털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포털은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구글 다음도 있는데 어쨌든 블로그가 엄청나게 이제 그 포털